몇 번 보시느냐? 142번 볼 거예요. 142번.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무한대로 가는데 k분의 3의 n승이야. 더하기 2분의 위에 있는 게 k분의 8의 여기에 n승이 있을 거고 여기 a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 얘기 없더라도 수렴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쓰였다 하더라도 얘가 상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상수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뒀고, 자, 얘기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알파가 상수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임의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상수니까 2로 잡든 1로 잡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근데 이제 그래도 맞죠?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얘가 0이 아니래. 자, 그리고 나서 BK가 있어요. BK가 있는데 이 BK가 얼마나 그랬느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위에 있는 게 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야 될 게 B1도 찾아야 되고 B2도 찾아야 되고 B3도 B4도 B4도 B5도 찾아야 돼요. 그랬나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잘 들어봐 봐봐. 일단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자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처음 형태 문제를 보는 이제 낯선 형태라고 두면 나는 이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 어차피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BK가 될 수 있는 K 값 자체가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맞죠? 5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눠보면서 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 자, 보면 만약에 K 값이 방법 1이야. 첫 번째 방법부터 봅시다. 자,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K가 만약에 1이야. 자, 1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자, 뭐 정리를 내가 좀 해서 얘기해 줄게. 1을 집어넣었을 때랑 2를 집어넣었을 때랑은 둘 다 어떤 상황이냐면 공비 자체가 1보다 큰 상황입니다. 맞죠? 1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K가 3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밑에 게 1로 가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K 값이 만약에 4하고 5가 되는 상황이라면 4, 5가 되면 얘는 0과 1 사이고 얘는 1보다 큰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양상이 달라진다 이 얘기야. 공비의 값이 일단은 절대치가 얘가 큰 건 확실한데 문제는 뭐에 따라서 K 값이 1, 2가 되든 3이 되든 4, 5가 되든지 간에 자,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AN의 값이 K 값에 따라서 변해야지만 알파로 수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K 값이 1과 2로 가는 상황이면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어찌 보면. 자, 그래서 알파가 되려면 자, 얘들아 여기 봐봐. 그러면 되려면은 어떻게 가야 된다? AN을 나는 지정해 버릴 거야. 그냥 AN을 지정해 버리면 되겠지. 어떻게 지정해 버리면 되는데? 8분의 K의 N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K분의 3의 N승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뭘 붙여주면 된다? 앞에다가 알파를 붙여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하면 그대로 대입되면서 이게 앞에 있는 녀석이 날아가겠죠. 날아가면서 밑에 있는 게 개수분의 개수 형태로서 딱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AN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AN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an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눠준다? an으로 나눠주는 식을 충분히 우리가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적어봅시다. 자, 적어봤었을 때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박칙을 살짝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어떻게 된다? 이거 사라질 거잖아요. 그럼 8분의 3에 얼마가 된다? 그냥 n승이 되는 거네. 오케이? 거기에 알파가 붙는 거네. 맞죠? 자, 그럼 봐봐. 여기다가 대입하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결국 얼마가 나오겠어요? 8분의 3이 2개 나옵니다. 극한으로 보내주면. 오케이? 그래서 8분의 3이 여기서는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경우?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까지 되시죠? 자, 지금 뭘 한 건데? 은연중에 함수를 추측해가지고 그냥 다 계산을 한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만약에 K가 3이었다라고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K가 3이었다라고 봅시다. K가 3이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요 상황, 두 번째 상황이에요. 3이 되는 상황이면 얘가 1이니까 그냥 3이 되겠죠. 3이 되면서 밑에 게 5가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서 밑에 게 3이라서 5가 된대. 3이 되겠고 위에 있는 녀석은 그냥 3분의 8이 되겠죠. 3분의 8에 얼마가 된다? n승이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는데? an이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는 요 an 자체를 바꿔주면 되겠네. an 자체가 3이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로 바꿔주면 되는데 8분의 3에 n승 하나 붙어있고 3 하나 붙어있고 곱하기 r 알파 해주시면 어차피 약분되면서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 자체가 없어지면서 3이 곱해지고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들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 값을 an이라고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an으로 잡으면 아까 전과 거의 유사하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8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두 번째 8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세 번째예요. 됐지? 세 번째야. 근데 이런 상황이다 라고 치면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 4, 5가 가면 얘가 특이하게 0으로 가요. 맞죠? 얘가 0으로 가면서 이쪽이 그냥 2였다고 칩시다. 2로 가고 이쪽이 0으로 가는 상황이야. 그리고 K분의 얼마가 되느냐 하면 4, 5니까 8의 n승 형태가 있는 상황인데 자, 얘는 무한대 형태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를 없애면서 얼마? 알파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8분의 K의 n승이라고 하시고요. K는 어차피 4, 5가 들어갈 거니까 약분하면 일단 사라질 거고 문제는 밑에 2가 남는 거니까 알파가 나오려면 2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알파가 있는 상황이고 요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얘가 an이니까 an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눠준다? an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n 플러스 1, 2알파는 어차피 사라질 거면서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8분의 k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8분의 k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분의 4 하나 나올 거고 8분의 5 하나 나오더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임의로 뭐를 지정해 버리면 an 자체를 지정해 버리는데 문제는 지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게 1, 2일 때 상황이 다르고 3일 때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 끝으로 4, 5일 때 상황이 다르니까 오케이? 그렇게 나눠서 조금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두 번째 방법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서술형 평가에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서술형 평가에는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찍어 넣은 거잖아. 내가 특수한 상황을 찍어 넣은 거니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서술형 평가에 얼마든지 뭐는 사용하더라도 치환은 사용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체 수열을 뭐로? CN이다라는 새로운 수열로 치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CN을 치환하시면 CN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AN입니다. 자, AN이다 라는 녀석은 정리 한번 해보면 되겠네. 자, 뒤집어서 가는 거니까 K분의 8의 N승이 되겠죠. 그 다음 위에 있는 녀석이 얼마가 될 거냐면 K분의 3의 N승에다가 더하기 2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CN이 곱해져야 되겠죠. CN 딱 곱해지면 되는 거라서 AN분의 AN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네. AN분의 AN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네. 자, 간다고 칩시다. K분의 8의 N승이고 위쪽에 K분의 3의 N승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분의 여기 CN 있어야 되겠지. 그거 분의 자 K분의 8의 N 플러스 1승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K분의 3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그리고 뒤에 더하기 2는 그대로 붙을 거고 C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가 됐어? 왜냐하면 그냥 N 플러스 1을 그냥 다 대입을 한 거야. 자, 여기 있는 C의 N 플러스 1과 C의 N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면 둘 다 알파로 가는 거니까 일단 얘는 놔두고 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얘를 먼저 계산합시다. 얘랑 얘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K분의 8이 되겠죠. 오케이? 얘가 K분의 8이 되면서 자, 얘 분자에 있었던 건 뒤집어서 좀 적어줍시다. 8분의 K라고 좀 적어줍시다. 곱하기 CN분의 CN 플러스 1은 어차피 1로 가게 될 텐데 개수분의 개수 형태에서 그냥 똑같은 값으로 가니까 1로 가게 될 텐데 일단 적어 놓읍시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K분의 3에 자 N승 더하기 2분의 위에 있는 게 K의 3분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2가 되잖아요. 오케이? 자, 이러면 내가 판단하기 쉬운 아주 좋은 형태로 일단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이렇게 되면 됐어요? 왜냐? 자, 종전에 얘기했듯이 자, 만약에 K 값이 1하고 2가 돼버리면 둘 다 여기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개수분의 개수로 가는 거예요. 맞죠? 개수분의 개수로 가는 거고 8분의 K 나오고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1이 되는 거고 끝에 있는 게 K분의 3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8분의 3 그대로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어딨어? 아, 여기 있지. 여기 있죠. 오케이, 똑같이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겠지. 대입해서 판단하시면 된다. 끝. 넘어갑시다. 이제 급수입니다. 자, 급수 파트 이제 세세하게 다 일단 할 건데 다 됐지? 됐어? 뭐 급수 것들 처음부터 이제 할 건데 자 만약에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별로 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제 중간고사 범위 내에 한 50% 많게는 한 50%그 정도는 급수가 나올 거니까, 오케이? 급수가 나올 거니까, 자 급수나 극한이 나올 거니까, 자 급수 하나씩 좀 챙겨 봅시다. 급수는 결국에는 뭐를 항을 이렇게 무한계 합하는 거죠. 무한번 합하는 거예요. 됐어요? 항을 무한번 합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고 칠게. 마이너스 1
계속 1하고 마이너스 1을 계속 더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되겠죠. 왜냐? 우리가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하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결합해서 나가면 결국에는 계속 0을 더해 나가는 거니까. 됐죠? 근데 뒤에서부터 더해 나가면 결국에는 뒤에 부분만 0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서도 다양한 방식들로 무한번의 항에, 그러니까 항을 무한번 더하는 데 있어서 하는 방식들을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자,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가는 이 녀석을 하나의 S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자, 뒤에 있는 녀석, 여기 있는 녀석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S와 S를 이용해가지고 S가 2분의 1이다라는 당연히 이상한 결론까지 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다 각설하고 요지는 뭐냐? 딱 요겁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임의로 극한값을 모르는데 두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 풀 때 간간히 의문이 드는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해소해 줄 수도 있어. 교환이나 결합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모르는데 수렴성 여부를 몰라요. 그러면 가정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더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문제 푸는 데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거예요. 자, 잘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샘플로 이런 것들 좀 봅시다. 2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이 있는데, 자, 결국에는 내가 뭐를 더해 나갈 거냐면 2분의 1의 n승을 한두 번 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더할 거예요. 맞죠? 여러 번 더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지만 S1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S2라고 볼 수 있고, 얘를 S3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뭐로 표현한다? 각각의 합을 수열로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열로 본다라고 해서 SN으로 이루어진 얘를 명칭이 부분합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부분합 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였고, 이것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근데 부분합 수열 자체가 지금처럼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8분의 7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자, 어디로 가게 되느냐? Sn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 부분합 수열 자체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어떻게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지.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1로 가는 극한값을 가지는 기억을 토해내는 상황이니까 자, 앞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뭐? 부분합 수열이 수렴하는 게 급수가 수렴한다. 끝. 오케이? 됐죠? 그래서 자, 부분합 수열 SN입니다. SN이 수렴한다. 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야? SN 자체가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된다. 얘가 곧 뭐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가 된다는 얘기고, 이 극한값을 우리가 특별하게 극한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야. 자, 이게 나중에 진위 문제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초기값이 중요해요. 오케이? 초기값이 중요해요. 얘가 이제 1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2부터 시작하는지 초기값 체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열의 극한이랑 다르게 이 급수는 누적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큰 값이 나와버리면 전체적인 합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초기값에 항상 신경 쓰면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리거든요.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형태들을 조금 잡아 나갈 겁니다. 형태들을 조금 잡아 나갈 건데 보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발레로서 유용한 몇 가지가 있어요. 발레로서 유용한 이그젬플이 몇 개 있으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자, 교대급수라고 있어요. 여기서 교대급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번갈아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간다라는 얘기인데, 가령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플러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플러스 3분의 1이랑 뭐야? 이렇게 할게요. 1부터 시작할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4분의 1 됐죠?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얘를 분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왜냐하면 첫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 오케이? 그래서 쪼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1이고 세 번째 항까지 합,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서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홀수 첨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녀석의 극한 자체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있다? 짝수 첨자야. 자, S2가 있어요. 1 빼기 2분의 1이야. 자, S4가 있습니다. S4는 쭉 가서 1 빼기 3분의 1이야. S6은 1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S에 2n이다라는 녀석이 충분히 1 빼기, 자 3에서 1 더하고 2에서 1 더하고 1에서 1 더했기 때문에 n에서 1을 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맞죠?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좌측과 우측이 홀수의 극한도, 짝수의 극한도 서로 1로 가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 급수의 합이, 즉 SN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교대급수들 중에 특히 얘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거예요. 수렴하는 것들 중에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약간 불균형 상태야. 왜 얘가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이 수렴해요. 됐죠? 수렴합니다. 그런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EN도 수렴합니다. 라는, 이게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라는 거거든. 이게 급수부터는 진위 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오케이? 자, 얘가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아 맞다. 아 됐지?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아리송하지 않나? 아리송하지 않나? 잠이 좀 깨지 않나? 아리송하지 않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됩니다. 얘는 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제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잘 들어야 돼. 뭐 안 들어도 돼. 영상을 보든지 뭐 충분히 능력자들이 되시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어. 자, 그런데 들어놓으면 이제 자유 시간이 확보가 되겠지. 여유가 좀 어느 정도 생길 테니까. 됐지? 자,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이게 왜 그러면 안 되느냐 하면 여기서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들. 자,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다라는 수열이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이런 녀석들을 더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는 발레의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원수열은 어디로 수렴하는데? 1로 수렴하잖아요. 1로 수렴하는데 짝수 번째 항들만 따로 떼서 더해 봤었을 때는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급수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게 얼마로? 무한대로 간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이 부분이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살짝 따라오면 됩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야. 5분의 1부터는 약식으로 좀 적을게. 8분의 1까지 9분의 1부터도 약식으로 적을게. 16분의 1입니다. 자, 이 값이 밑에 있는 값을 계속 대체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4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게서부터 요만큼은 결국에는 8분의 1, 즉 2의 세제곱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의 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16분의 1, 즉 적다가 또 말았네. 8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미안. 8개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작잖아요. 됐어? 자, 다시 4분의 1, 4분의 1 더한 게 얘보다 작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2분의 1이 있고 더하기 1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더 크니까 위에 있는 녀석이 밑에 있는 녀석보다 큰데 뭐예요? 밑에 있는 녀석이 무한대로 빠지는 상황이니까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잘했죠? 그래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 2n-1도 되지 않겠지. 이해돼요? 됐어?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얘를 이렇게 좀 바꿀게. 얘를 A1이야. 얘가 A2 마이너스 A2 더하기 A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3 플러스 A3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칩시다.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녀석이 그러면 자 얘를 S1, S1, S3, S5, S의 2n-1 다시 요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A4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10을 정리했었을 때 S의 2n-1은 홀수 첨자는 그냥 A1으로 유일하게 될 거고 S의 2n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A1에다가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형태가 계속 간다는 얘기야. 2까지 가게 되면 세 번째, 여섯 번째니까 이거의 절반에 더하기 1 해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뭘 해주면 무한대로 보내줬었을 때 n을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줬었을 때 서로 같아져야지만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줬었을 때
an 플러스 1 자체가 어디로? 0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 얘기가 곧 뭐다?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0으로 간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으로 간다는 게 동일한 거야. 그래서 딱 봤을 때 교대급수인데 이런 형태의 교대급수인데 점점 진행을 해 나가는 an들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얘는 그냥 발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아이고 진짜 하나하나씩 빌드업 하니까 나가네. 한 개만 더. 자, 한 개만 더. 자, 얘는 안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야. 얘는 나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도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급수에서. 그게 뭐냐? 자, 급수가 수렴한다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된다. 일반항이 0이 된다. 이 얘기잖아. 얘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너무 쉬운 문제집에도 많고 모의고사도 많고 수도 없이 많은 문제예요. 얘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 얘도 유용하지만 누구도 유용하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0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얘는 급수가 발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누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발산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얘가 뭐야? 딱 이거잖아. 0으로 가는 경우 빼고 다잖아. 0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빼고 다야. 맞지? 0으로 안 간다라는 얘기는 0으로 가는 경우 빼고 다를 뜻하는 거니까 발산해도 되고 1로 가는 것도 되고 2분의 1로 가는 것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경우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간혹 가다가 내가 이렇게 물어봐. 이 명제가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렇게 물어봐. 수렴해야겠어요? 발산하겠어요? 당연히 보자마자 발산하죠. 맞죠? 보자마자 발산하게끔 만들어놔야 돼. 쟤 1로 가네. 0으로 안 가네. 맞죠? 발산합니다. 자, 딴 거 필요도 없고 발산하는 거고 무한대로 가겠죠. 양수항들이 계속 더해지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리고 얘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문제를 푸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급수의 합을 얘기를 합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라는 녀석이 알파가 되는데 급수의 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명하는 차원에 있어서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비급수랑 교대급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되지 않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 급수의 합이 있어요. 그래서 급수의 합을 규명할 수 있는 꼴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대급수꼴이고 교대급수꼴과 뭐다? 등비급수꼴밖에 없어요. 자, 교대급수꼴이랑 등비급수꼴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한 가지 더. 교대급수꼴, 등비급수꼴은 오늘 안 한다라고 치지만 둘 다 중요한 거고. 자, 교대급수꼴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교대급수꼴. 자, 시그마. 자, 여기에 a 많이 했었던 거지. 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얘 뭐예요? 자, n이 1부터 자 m까지다 라고 치면은 뭐죠? a1 더하기 m 플러스 1 a의 m 플러스 1. 자, 우리 뭐 시험 다 쳤으니까 됐죠? 자, 조금만 더. 자, 시그마 n이 2부터 얼마까지?
k까지 자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뭘 해줄 거냐면 a에 n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5가 있다고 칩니다. 얼마? 어떻게 되죠? 차이만큼 양 끝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차이만큼 5칸 차이 나잖아. 그럼 양 끝에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2, A 제일 처음에 A2부터 시작해서 A3, A4, A5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A6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끝 부분이 AK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그 앞으로 하나씩 만약에 여기가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걸 그대로 반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AK 플러스 4 마이너스 AK 플러스 3 마이너스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기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되셨죠? 다 와간다 얘들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채워지고 있어. 이제 하나하나씩 다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다 채워지고 있는데 모르겠네. 나는 채운다고 채우고 있는데 채운다고 채우고 있는데 그래. 자 얘들아 이제 채운다. 아침에 얼마나 그래 알지 얼마나 부를까 알지. 나도 미칠 것 같아. 내 이걸 왜 그냥 월목에 해도 별로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월목에 오후에 해도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3시간씩 나눠가지고 두 번씩 돌리면 오전에 괜히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주장을 했어. 이번에 방학 특강 때는 제발 월화 목금하면 안 되겠냐. 수요일에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직접 얘기했거든 선생님한테. 경호 선생님. 안 먹히더라. 내가 정한 게 아니지. 나는 분명히 수요일 날 쉬자고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소수의 의견은 그냥 묵살이 되는 거 그런 느낌으로. 8시에 수업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죠.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지난번에 회식하면서 한번 물어봤어. 그 의견 없겠냐고. 찬반이 좀 갈리긴 하더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겠지.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일단 할게. 자, 그다음 보자고. 가볼게. 이제 뭐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얘를 우리가 수학 1에서 이항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항분리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항분리는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당연히 뭐다? 뺄셈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자, 결국에는 서로 제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제조 관계가 된다라는 뜻은 얘거든요. 여기 있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만들어지고 n 플러스 1 자리에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만들어지면 제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안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2n과 A의 2n 플러스 1은 서로 뺄셈 형태 하더라도 얘는 제조 관계가 아니죠. 아무리 자기가 집어넣더라도 이거는 서로를 만들 수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꼴로 바꾸게 되면 그냥 대입하든지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몇 칸 차인지는 잘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어디 보시느냐 하면 우리 문제 좀 풀어보고 하자고. 문제 좀 풀어보고 봅시다.
최근 문제들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 문제 어마어마한 게 좀 많죠. 최근 문제 보시면 자 4점짜리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푸시면 되는 거고 (10번) 봅시다. 10번. 자, 10번에 봅시다. 첫 단부터 n항까지 합을 SM이라고 합시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단부터 n항까지 합이 SM이라고 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SM을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면 SM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SM이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겁니다. 쭉 가가지고 AM인데 얘를 새롭게 정의해놨죠. 밑에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 뭐라고? n이 얼마부터? 1부터 인피니트까지 n에 n 더하기 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n 플러스 1이 띵 나오고 위에 있는 게 n 플러스 1이 띵 나왔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이 값이 될 때에 A1과 뭐를 구하라? A10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분수 형태가 나오든 뭐 어떤 형태가 나오든 이안분리된 형태로 뺄셈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뺍니다. 맞죠? 그것분의 1이고 사라질 거고 남아있는 게 뭐야? n분의 1에서 n의 m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시그마를 먹이면 되겠죠. 1에서부터 어디까지? 인피니트까지 먹이면 되는데 자 뭐를 인지하고 몇 칸 차이인지 인지하고 앞에서부터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딱 보시고 1 됐죠? 2분의 1 3분의 1 쭉 가서 몇 칸 차이다? m 플러스 1칸 차이가 되는 상황이니까 m 플러스 1분의 1까지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0으로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누가? SM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M이요. 그리고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S1을 1이라고 하고 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까지 하고 S1을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S1이 얼마인데? 2까지잖아. 1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1이다라는 여기가 얘가 S1이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이만큼 더해야 되는 거라서 1 더하기 2분의 1을 해야 된다고. 이때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A10이야. A10은 어떻게 구하는데? S10에서 뭐? S9를 빼주면서 구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A10이 얼마까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다? 11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됐어? 11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잘했죠? 자, 정리 잘 하시고 잘했어? 이해되죠? 자, 뭐 그렇단 얘기예요. 봅시다. 앞에 봅시다. 11번 이어서 조금 할게요. 11번. 자, 11번 이어서 조금 합시다. 자, 시그마 n이 얼마부터 1부터 인피니트까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n분의 뭐예요? a-3n이 들어있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n 플러스 a 분의 얼마가 된다? an 플러스 6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야 되겠죠.
얘가 S로 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뭐다?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얘는 3으로 가야 돼서 얘가 3이 되겠지. 3이고 3이고 3이 되면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지? 그리고 뭐 해준다?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마이너스 3 하나 있고 n분의 3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3이 일단은 먼저 등장할 텐데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n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랑 일단은 사라지면 되는 거고 3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됐어? 그러면 이제 세 칸 차가 나는 거니까 1 더하고 2분의 1 더하고 3분의 1까지 더해가지고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3을 곱해주면 이 문제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값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지? 자, 오늘은 어디까지 풀고 가시면 되느냐면 스텝 3를 다 푸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30페이지까지 했나? 36도 했어? 30페이지까지 하고 36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자, 뒤에 고쟁이 있어요. 고쟁이 있으니까 31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32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여기 36도 어제 했어요. 36도 어제 했으니까 37부터 시작해서 38은 이제 스텝 3니까 하시면 되고 4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시면 되겠네. 전부 다 급수 문제고 45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53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 맞지? 55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조까지 하시면 되겠네. 12번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12번까지 최신 기출 12번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 유사 문제 줄게요. 유사 문제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유사 문제 이건 줄 테니까 유사 문제 오늘 줄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쟁이 있죠? 고쟁이 이거 이 필요하다니? 네? 필요하다며? 다 풀었다며? 저 일단은 풀었어요. 일단은 풀었다고? 급수부터 지금 풀어야 돼. 급수부터 풀면 되고 오케이? 알았지? 그래서 요거 위에 연구실 위에 가가지고 하시면 돼요. 연구실 위에 가서 아니다 할 필요 없겠다. 여기 만약에 비어 있으면 이쪽 가면 되거든. 이쪽이 가까우니까 이쪽 가면 뒤에 빌 거야.